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꼭 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공복 혈당 체크입니다. 과연 미라 씨의 현재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92. 네, 아이 축하합니다. 제가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아침마다 수치를 봐야지만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500이 넘던 수치에서 92로 정상 범위에 진입. 그 비결은? 혈당을 무려 5분의 1로 줄였다. 그 비결은 바로 매일 아침 꼭 챙기는 이것이랍니다. 보약? 보약이겠죠? 몸에 좋은 거겠죠? 그럼 이거 드신 거 뭐예요? 이거요? 네. 흑염소 진액이라는 건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좀 높게 나오는 날이 있는데 제가 이걸 먹고 나서부터 공복 혈당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미라 씨의 당뇨 개선 비결은 바로 흑염소 진액이었는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 흑염소가 당뇨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4박스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세요. 그럼 아버님께서 경험하시고 네. 효과가 있어서 네. 따님한테도 권하시는 거예요. 네, 저걸 저보다 먼저 아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버님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요. 건강 체크 후 미라 씨가 출근한 곳은 바로 5년째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청소부터 재고 확인 발주까지 혼자서도 척척입니다. 그런데 이때 편의점에 몰래 들어오는 한 남자. 이거 수상하다, 수상해. 누구신데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오시나? 마이클 잭슨인가? 설마 도둑은 아니겠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유, 맨날 이렇게 놀래키고 재밌잖아. 재밌기는. 아유. 장난기가 가득 미녀 옆 야수 같은 이 남자는 대체 누구신가요? 이분 저희 신랑이에요. 근데 매장에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 놀래킨다니까요. 그게 취미예요, 취미. 나 놀래키는 게 취미. 참 남편분이랑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동갑이에요. 네. 친구처럼 지내시는구나. 네. 서로가 인생 최고의 친구라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같이 퇴근하려고 오는 거지 뭘. 그쵸? 고맙습니다. 뭐 옛날에 한번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연간하면 내가 퇴근하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많죠. 퇴근 후 계단으로 가자. 네. 알았어. 코앞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으로 향하는 부부. 집까지 8층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고 계단으로. 계단 가시는구나.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싶죠. 근데 신랑이 매번 계단으로 가자고 저를 일로 끌고 와요. 아무래도 계단 올라가면 뭐 하체도 좀 좋아지고 찾아보니까 뭐 계단 타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담임 환자한테. 그래서 뭐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계단 오르기. 허벅지는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는 큰 근육입니다. 날씨 추우면 운동하기 싫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끌어주니까 계단 운동해서 그나마 좀 좋지? 그래도 나도 살이 안 빠져. 웃으며 오르다 보니 금세 8층 도착. 오늘 운동 끝! 화이팅! 어느덧 저녁 시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이 조절에도 신경 쓴다는데요. 아침부터 미리 불려뒀던 쌀. 뭔가 다르네요. 이건 뭘까요? 콩밥?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 밥부터 먼저 바꿨거든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통곡물로서 현미, 귀리, 그다음에 검정콩 이걸로써 밥을 하고 있어요. 흰쌀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통곡물로 만든 잡곡밥, 혈당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100미만 먹는 그룹보다 현미 같은 통곡물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36% 당뇨병이 낮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간 질게 드시네요. 네, 그래야지만 저게 좀 소화가 잘 되고, 네, 이렇게 뻣뻣하지 않고 씹기에 괜찮아요. 그런데 밥을 푸기 전에 저울부터 세팅하는 미라 씨. 늘 일정한 양을 먹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먼저 저울도 사셨네. 네. 아 정말 아니 저 저울이 있는지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밥을 140g 내외로 이렇게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왠지 밥량을 조금 줄여야지만 건강할 것 같고 당이 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요 140g 정도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양을 딱 정해서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여성분은 130, 140g, 남성의 경우에는 180에서 200g 정도 밥을 그 기준으로 섭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울을 안 사시더라도 밥그릇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아 그릇을 바꾸는 방법도 있구나 진짜 작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은 줄이는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반찬의 양을 늘렸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식이섬유가 많은 나물류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부침입니다. 나물을 좀 많이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그래서 좀 식욕이 억제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려면 조건 저염으로 해서 먹어야지만 아주 좋아요.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은 오래가는 미라 씨만의 건강 밥상입니다. 여보 식사합시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미라 씨에게 맞춰 덩달아 식습관을 바꿨다는 남편. 그 덕분인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하나 없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 신경 잘 써줘서 고맙고 하여튼 우리 관리 잘해서 앞으로 애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고마워.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주는 거야? 먹던 거? 너무 카메라 의식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먹던 거 줬잖아요. 할게요. 네. 남편이 식사 정리를 하는 동안 미라 씨는 뭔가 준비하는데요. 바로 미라 씨의 건강 비결인 흑염소 진액입니다. 여유가 있는 저녁 시간엔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워 먹는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이렇게 중탕을 해서 먹는 게 이 얼었던 몸이 좀 녹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몸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주 몸에 좋아요. 식후에 드시는 건가 봐요. 네. 잘 지키시네요. 특히 식후에 흑염소 진액을 챙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식단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공복 혈당도 좀 이렇게 잘 잡혀가는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꾸준한 관리로 당화 혈색소 수치 7.3에서 이제는 6.1까지 크게 낮아졌는데요. 미라 씨의 혈당 개선 비결, 식이습관 조절과 함께 꾸준히 먹는 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자, 이미라 씨의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흑염소 진액이었는데요. 이미라 씨의 당뇨병 개선에 흑염소 진액이 정말 도움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흑염소는 사실 오래전부터 검은 보물이라고 불리면서 보양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흑염소는 조선시대 왕 숙종이 즐겨 먹었던 보양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숙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뭐 숙종하면 바로 장희빈이 떠오르죠. 네, 그렇죠. 사랑꾼이죠. 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쎄합니다. 제가 중전에 숙종했던 거 알죠? 알죠? 예.
숙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숙종은 무려 14살 때 즉위를 해서 46년간 집권을 하고 60세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왕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평균 수명이 46세였는데요. 이에 비하면 숙종은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 숙종이 즐겨 먹었던 궁중 보양식이 바로 흑염소가 들어간 흑색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흑염소는 굉장히 힘이 세서 이게 기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고삐를 이렇게 해도 기운이 세서 말을 안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우리에 가둬서 기르는데 이 흑염소는 어쩔 수 없이 방목을 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흑염소가 기력 회복이나 양기를 북돋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동의보감에서는요. 흑염소가 피로와 허약을 보하고 또 몸속의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흑염소 진액에 관심이 점점 더 가는데 그런데 이 흑염소 진액이 당뇨병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네, 흑염소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 성분 중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진액의 첫 번째 핵심 성분 아라키돈산. 이 모유에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이 있는데 바로 DHA와 이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유아의 두뇌 성장을 촉진하고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당뇨 동물에게 아연과 함께 이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했더니 혈당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급을 중단한 2주 후까지도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혈액 내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최대 46%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한국인은요, 체내 아라키돈산 농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췌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에 비해서 당뇨병이 잘 걸리기 쉽고요. 또 당뇨에 걸리는 나이대가 빠르기도 하는데요. 이미라 씨도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이 체내 아라키돈산 농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